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8월의 무더위에도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번 안나의 백지편지 55회에서는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 고정 회원은 아니지만 책을 번역하신 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직접 반포퓰리즘 선언책으로 독서 모임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로저스 M. 스미스의 저서로 김주만, 김혜미 두 분이 번역을 했는데 두 분은 같은 분야를 전공한 부부라고 합니다. 강의를 해주신 김주만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유펜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현재 메릴랜드주 타우슨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조교수 겸 법과 미국 문명과정 전공 주임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김주만 교수는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박영신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박영신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셔서 독서 모임에 함께해 흐뭇하셨는지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모임은 지난 2017년 4월 고향신문과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가진 다음 오늘에 이렇게까지 멈춤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고장이 특별합니다. 공공관심을 지키자는 훌륭한 시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고향신문이라는 매체가 특별합니다. 이 시민의 움직임을 귀히 여깁니다. 지난 2019년 김민현 독립운동 100도를 맞아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나눴던 생각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기록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체코의 반체제 극작가이자 대통령이었던 하벨의 사상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정치를 고결한 정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의 뜻을 책임지랍니다. 이렇게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시민다움을 다집니다. 이 모임에는 어떤 칸막이도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제 20회도 더 되었지만 은퇴하자마자 이 도시로 상터를 옮겨 모든 게 낯설기만 했지만 이 모임을 통하여 좋은 분들을 만나 깊은 사귐의 기회를 누리게 된 것을 크나큰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각은 평범한 시민이 비범한 시민이 되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넓게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자 하고 넓게 삶을 보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하자 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생각은 높낮이 없이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민주스러운 모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며 서로 부추깁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김주만 박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그를 소개하게 되어 보람됩니다. 박영신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사회학자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경희대 고황석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은 팟캐스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2017년 4월부터 참석해 8년째를 맞이해요. 저는 독서 모임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설 모임이고 또 하나는 시민 독서 모임이에요. 2010년에 고양시로 이사와 소설 쓰는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책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안나와 팟캐스트를 같이 하면서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며 영상 미디어 센터 수업을 들으면서 노년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에도 몇 번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관계의 물리학을 쓰신 시인 림태주님의 강의를 들었고 박영신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문은희 선생님의 저서를 읽고 모인 날도 참석을 했는데요. 모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독서 모임 정회원이 아니라도 초대해 주실 때가 있으면 집이 서울이라도 가곤 했어요. 문은희 선생님의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을 때도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여태껏 제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기준에서 제가 중심이 된 생각이었죠.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자는 글은 오랜 시간 되새기게 하는 글이었어요. 안나의 주위에는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고 멋있는 어른들이 계셔서 좋겠다는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저도 문은희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고 제가 품고 있던 궁금증이 그때 해결되었어요. 왜 나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우울한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개인적이기보다 가족 간의 포함 단위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나니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심리학을 비롯해 기후,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인물과 역사에 관한 책들도 접하고 있어요. 60대가 되어서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참석한 독서 모임에서 다룬 책의 저자 스미스 교수가 말하는 국민 정체성 서사의 3가지 요건은 첫째, 서사는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둘째, 존중을 표해야 하며 셋째, 단순히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다양한 입장과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물망식의 공정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좋은 국민이 되려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공정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로 이해했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와 소련 붕괴 이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사적 흐름에 대해 알게 되어 흥미로웠어요. 2차 세계대전 후 탈식민지화가 되면서 1945년에는 50여 개의 주권국가가 있었는데 1989년에 이르러서는 3배가 늘어 150개를 웃돌고 냉전의 막을 내리고 소련이 멸망하면서 공산주의의 종식은 또 한 번의 국가 건설 바람을 일으켰고 그 결과 오늘날 유엔에는 195개 회원국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김주만 교수는 옴긴이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하고 또 변화시키고 있으며 호소력이 높은 서사들이 어떤 문제와 조건에 특별히 호응하고 있는지 등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라고 쓴 부분도 특별히 남는 문장이었어요. 한국인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공통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공유하며 살아왔고 그런 공통점이 국민 정체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와 함께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도 다양해졌죠. 이제 충돌하는 가치로 인한 양분화는 지양하고 바람직한 국가와 국민 정체성 서사를 만드는 여정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나부터 사회 유익이 되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저는 책 마무리가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다리를 잘 건설한다면 우리 모두 그 위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미래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 글에 공감이 갔어요. 서로 포용하며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고향신문 시민 독서 모임에 참석해 읽는 책들은 나의 일상에서 접하기에는 생소한 내용들이라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생각이 한 뼘씩 자라는 느낌이 들어 독서 모임에 참석하러 갈 때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요. 장마 기간에 약간 망설이다 참석한 독서 모임이었는데요. 김주만 교수님의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해설 덕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았던 정치 관련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밤 포퓰리즘 선언 책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도 소개가 되어요. 그는 자신의 음악은 세상의 칭송과는 무관하다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예정된 공연을 위해 노벨상 수상 시상을 포기했다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수분이 있었죠. 지난달 사망한 김민기라는 가수. 그분 역시 시민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다수 만들어 우리에게 저항 가수로 인식되지만 그 역시 정치보다는 문화예술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고양시에 사시며 치료를 받으셨대요. 작년 가을에 위암 사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으나 너무 늦게 알게 되었고 간으로도 전이가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분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김민기 곡 친구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5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